그럴 리가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요소가 점점 더 강해지고 공포감이 점점 더 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근육의 경직도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시간이 가면 좋아지겠지 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지 마시고 그거는 그냥 희망 상황일 뿐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섹스를 못하는 상태로 성관계를 못 갖는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성에게도 어떤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가져오기 때문에 시민성 발기부전이 온다든지 아니면 그새 남편이 다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옛날에 속궁합이 잘 맞았던 다른 여자 생각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다른 예전 여자친구를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빨리 치료할수록 갈등이 생길 여지가 줄어듭니다. 사실 이 질문이 참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유발성 전정통의 치료는 마치 우리가 공산품을 구매하듯이 지불한 가격에 대해서 일정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마다 이 질환에 대한 배경 지식이 다르고 치료의 경험이 다르고 또 이 치료를 해온 긴 시간과 역사와 쌓여진 데이터와 이런 게 다르고 공부한 양이라든지 자신이 누군가에게 배워서 치료하는 법을 배운 그런 어떤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 유발성 전정통을 치료한다는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치료하는 방식과 또 그 선생님들이 치료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나라에서 배울 곳이 없어가지고 외국의 이제 대가들을 찾아가서 직접 배워와서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어떤 학술적인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그에 근거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병원들이나 이런 곳을 찾아가면 막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이라는 게 이제 올바른 어떤 치료를 하는 이런 수술이 아니고 뭐 질성형 수술이라든지 또는 뭔가 레이저 시술이라든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그러니까 외국의 학회나 학술지에서 이게 올바른 이 유발성 전정통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공인된 그런 치료법이 아닌 그 의사 자신의 그 나름대로의 뇌피셜에 의한 그런 치료법을 환자들한테 권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약 치료라든지 뭐 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게 만약 올바른 치료라면 이 의학 학술지나 이런 데서도 공인되어 있겠죠. 근데 아쉽게도 유발성 전정통이나 성교통에 대한 치료법들은 최근에 이제 학술지에서 소개되기 시작했고 이런 최신 트렌드를 자기가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을 선택하실 때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지리적인 위치나 멀고 가까움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찾는 게 중요하고 그런 또 요즘 또 환자분들이 치료 후기를 많이 올리거든요. 그런 걸 잘 검토를 해보시고 저 병원에 가서 정말 제대로 된 치료가 됐다 이런 곳에 가서 치료를 하셔야지 그냥 가깝다고 또 뭐 비슷하겠지 뭐 그게 그거 같고 뭐 이래 판단해가지고 가다가는 시간과 돈을 이게 또 이 치료법이 이렇게 간단한 치료도 아니고 비용도 저렴하지도 않은데 쉽게 생각하고 덤볐다가 치료 안 되고 계속 실패를 반복하다가 희망도 잃고 용기도 잃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꼭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서 단번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 유발성 전정통은 4가지 타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타입에 맞게 약물 치료라든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 물치료라든지 성치료라든지 또 필요하면 호르몬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치료 효과는 아주 뛰어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체
5% 미만이고 약 95% 이상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됩니다. 꼭 해야 하는 적응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4가지 타입 중에 선천성 신경정식성 유발성 전정통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에 반응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완치가 됐는데 이게 또 반복적으로 계속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수술을 고려해 보는 경우가 좋습니다. 약물 치료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약물 치료로 대부분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치료의 효과도 굉장히, 수술적인 치료도 치료 효과는 아주 뛰어납니다. 거의 이제 80% 이상, 90% 이상 치료가 되고, 물론 치료를 하고도 약간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추가적인 또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치료를 통해서 그 남아있는 통증까지도 줄여나갑니다. 관계를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통증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든지 자기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온다면 치료는, 성관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치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성교통이 있으면 산부인과 질환이 너무 무섭고 또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산부인과 선생님을 만나면 막 다그칩니다. 별나다고 진찰대 위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고 막 다리를 오므려 버리고 검지도 못하게 막 도망가고, 이렇게 하면 막 어떤 분들은 막 혼을 내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이런 질환 잘 이해하기 못하기 때문이죠. 제일 좋은 방법은 물론 이제 성교통을 먼저 치료를 하고 산부인과 검진을 받는 게 제일 좋죠. 또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질환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서 검진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당연히 부부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성교통이 있으면 성관계가 즐겁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관계를 피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나 남편이 10번 정도 성관계를 하자고 이렇게 시도를 하면 겨우 한두 번, 많이 들어주면 서너 번 정도 관계를 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친구나 남편의 입장에서는 마치 어린애가 엄마를 막 졸라가지고 겨우 사탕 한 개를 얻어먹는 것처럼 이런 상황과 비슷하게 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자꾸 생각하다 보면 짜증이 날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제 작은 일로도 크게 싸우게 되고 갈등이 깊어지게 되고 심한 경우는 서로 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성교통 질환이 있으면 성반응도 당연히 안 좋습니다. 흥분도 잘 안 될 거고 오르가즘도 못 느끼기 때문에 성반응도 아주 안 좋고 거의 의무방어증을 머물 거고, 마지못해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성관계를 응하게 될 텐데, 그런 파트너와 관계를 맺는 남성들은 과연 즐거울까요? 악기가 2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악기는 두드리면 굉장히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어떤 악기는 아무리 연주를 해도 소리가 안 난다고, 둔탁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연주자가 어떤 악기를 연주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교통이 있는, 마지못해서 의무방어전을 하는 여성과 관계를 할 때마다 이 남편이나 남자친구는 예전에 아주 성반응이 좋았던 옛 여자친구를 그때마다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성 자신도 이 성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소외감을 느끼게 될 거고, 여자로서 사랑받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겠죠. 점차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우울증에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교통 질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도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남자들도 이제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받게 되는데요. 관계를 할 때마다 파트너가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 이렇게 되면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받기 때문에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남자도 발기부전에 빠지게 되죠. 시민성 발기부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두서없이 이런 성교통 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다면 여러분들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성교통과 유발성 전정통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닥통 성형연구소의 닥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